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드디어 2024년 대비 기본이론 대개 강의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24년 오늘이 개강날이고요. 이런 개강날과 관련된 특별한 개강을 우리는 일반 개강이 아니라 대개강이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못 알아뵀어요. 매번 뵀던 분인데 지금 새로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파격 변신하셨어요? 뭔 일 있으셨어요? 네,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지금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냥 개강이 아니라 대개강입니다. 왜 대개강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 커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달 단위로 여러 커리들이 개강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 개강은 아니죠. 근데 지금의 개강은요, 여러분들 내년 시험을 위한 모든 커리의 개강 날이고, 지금부터 제가 OT를 진행할 건데 이 OT는 단순히 기본이론 OT가 아니라 우리 1년 커리 전체의 OT라는 거. 그래서 사실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OT를 듣고 1년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미리 예고의 말씀도 드린 적 있는데 이 OT가요 보통 1시간이 넘어갑니다. 우리 작년 기준으로는 1시간 20분 동안 이 OT를 진행했어요. 오늘 그러면 얼마 정도 걸리냐? 몰라요. 그냥 해봐야 돼요. 해보고 어쨌든 확실한 건 1시간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지루할 수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이게 원체 좀 긴 OT이기 때문에 저도 좀 빠르게 좀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말도 좀 빠릅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안 그러면 이게 한 2교시는 잡아먹어야 돼요. 그 정도로 긴 OT이기 때문에 조금 말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지금 제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하셨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서 OT를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한번 쫙 와주시고요. 또 PPT 안 쓰기로 유명한 강사입니다. 처음 뵈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PPT 왜 안 쓸까요? 만들기 귀찮아서. 관련은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면 연구실장님도 계시고 조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왜 안 쓸까요? 좋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는데 제가 귀찮아서 PPT 안 만든다고 생각하신 거 있는데 그거는 전체 비중의 99%밖에 안 돼요. 농담이고 조금의 비중이고요.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아저씨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칠판에 분필로 필기하면서 수업을 제 입장에서 들을 때 제일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PPT를 쫙 띄워놓고 이렇게 보면 보는 학생 입장에서 되게 깔끔해는 보이는데 이게 교재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보면서 이해하기에는 칠판이 모르겠어요. 이게 제 올드한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칠판 수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칠판으로 필기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요. 그러면 우리 먼저 뭐부터 갈 거냐면 국어의 시험 영역부터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요, 먼저 문법이 있고요. 문학이 있는데 좋아요. 비문학 먼저 가보겠습니다. 비문학이 있고요. 문학이 있고 어휘 한자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문제 비중을 한번 본다면 전체는 20문제예요. 20문제 중에 문제는 문법은 원래 4문제에서 6문제가 대세였었어요. 근데 왜 제가 원래라는 말을 하냐? 이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보시라고 원래 거 먼저 적어 드릴게요. 4문제에서 한 6문제 사이.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7문제에서 9문제 사이. 문학 같은 경우도 4문제에서 6문제, 어휘 한자도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되는 게 대세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만드는 게 요게 대세였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거를 올해 기준, 올해 2023년에 시험을 따끈따끈하게 봤잖아요. 4월 달에 국가직, 6월 달에 지방직을 봤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변화된 방향이에요. 이 변화된 방향은요, 이 문법은요, 일단 충격적이게도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범주다. 요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요거는
10문제 이상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10문제에서 한 11문제 뭐 요 정도 생각해도 될 정도로 거의 절반이 비문학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문학 같은 경우도 요것도 한 3에서 4문제 정도. 요 정도. 그리고 어휘 한자는 한 2문제에서 3문제. 요 정도 비중으로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슈, 이번 2024년 개강과 관련된 첫 번째 이슈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문법 문제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 요 시절에도요. 좀 아주 가끔 어떤 해에 어떤 시험, 뭐 어떤 몇 년도의 지방직, 몇 년도의 국가직이 한 번씩 매우 적게 나오던 해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2021년 지방직 9급에서 3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근데 뭐 그 해에 국가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5문제가 출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튀더라도 원래 자리에 들어갈 법한 문제 비중이 거의 대다수로 나오다가 어쩌다 어떤 시험에서 한 번씩 이렇게 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직 지방직 전부 다 한 2문제에서 3문제라고 보는 게 적당할 정도의 범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줄어들었죠. 물론 아직 우리가 더 참고해야 되는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제가 항상 뭐 이런 유형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흐름이라든지 어떤 트렌드를 분석할 때 쓰는 메인 시험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가 국어라는 이름을 달고서 보는 메인 시험 3개예요. 첫 번째 국가직 9급, 두 번째 지방직 9급, 마지막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지방직 7급이에요. 이게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PSAT 시험이라는 걸로 이동을 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PSAT 얘기는 좀 드릴 건데 아예 시험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논리형, 추론형 심한 문제들로 보는 시험인 PSAT 시험으로 바뀌었고요. 지방직 7급은 여전히 우리 국어라는 이름을 달고 시험을 봅니다. 그 유형에 있어서 지방직 9급이나 국가직 9급이나 유형 차이가 없어요. 그 7급이. 그래서 여기 혹시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신다면 국어적으로 본다면 9급 공부가 곧 7급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난도 차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7급과 9급이 국어가. 근데 요즘에는 난도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 정도로 완전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분석하는 시험이 3가지입니다.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지방직 7급. 근데 지방직 7급은 10월 달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몇 달 후에 본다 그 말이죠. 아직 그것까지 분석은 안 됐어요. 그 3종 세트가 다 분석되고 그 3종 세트가 다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면 이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높은데 아직 지방직 7급을 분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은 미완의 결론이라는 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문법의 비중이 매우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뭐 이 중간치 5문제라고 한다면 20문제 중에 5문제면 4분의 1이죠. 그죠? 근데 뭐 요거 2문제라고 본다면 20문제 중에 2문제면 10%.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도 15% 정도 비중으로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25% 정도의 비중에서 15% 또는 10%의 비중으로 줄어든 게 문법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이슈, 문법의 문항수가 비중이 꽤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 여기에서의 우리의 생각할 점,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 대개강하기 전부터 저한테 온라인상으로 질문을 매우 많이 해주셨어요. 뭐를 많이 해주셨냐? 선생님, 문법이 이제는 이렇게 좀 적게 나오니까 저희가 문법 공부를 좀 이제 놔줄 때가 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요 정도 나올 때 이 정도도 20문제 중에서는 아주 진짜 대박으로 많은 비중은 아니죠.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그죠? 그랬어도 기존의 문법 공부의 에너지 비중은 전체 국어 대비해서 전체 국어 공부 비중 대비해서 약 절반 정도는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국어 공부에 쏟을 모든 에너지 중에 그 중간 정도의 느낌까지는 문법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요거를 섞었어야 되는 그런 컨셉의 시험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 얘네들은요. 뭐 요거는 한자 문제니까 요거 암기니까 요건 제외하고 이 메인이 사실 요거 3개잖아요. 여기에서 얘네 둘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10년치 기출을 모아서 문학 문제, 비문학 문제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시간만 널널하게 드린다는 가정하에
시간만 여유롭게 드린다는 가정하에 자, 여러분들 국어 공부 하나도 안 해보셨지만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푸세요. 푸시고 채점하잖아요. 그러면 국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 될 겁니다. 시간만 널널하게 드린다면. 이해되세요? 이 말은 뭐다? 읽고 풀면 돼요. 이 비문학이라는 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설명문, 논설문 읽고 푸는 거고요. 이 문학이라는 게 뭐 시, 소설 읽고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어 할 줄 알고 한글 읽을 줄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읽고 풀면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읽고 풀 수 있을까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걸 어떻게 읽고 풀겠어요? 아니면 띄어쓰기 법칙 그거와 관련해서 뭐 세부적인 어떤 조항들을 적용하는 이런 문제 어떻게 우리가 읽고 풀겠어요? 못 푼다 그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요 지식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했냐 안 했냐 티가 많이 나는 영역은 얘예요. 막말로 얘는 공부를 안 해도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나 정말 하나도 안 한 사람이랑 갭이 크지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차피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상대평가 누구를 이겨야 되죠. 누구나 다 읽고 푸는 부분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을 못 이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티가 나는 영역에 에너지를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의 국어 공부의 에너지를 어디다가 쏟았던 거냐? 문법에 쏟았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중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죠? 좋아요. 조금은 뭐 그래도 여유롭게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질문하신 거예요. 이제 문법 공부 선생님 확 이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법 공부에 에너지를 많이 안 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그 맥락 이해되시죠? 우리 학생분도 저한테 질문하셨고 우리 학생분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똑같은 이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와, 이거 15%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문법 공부를 막 진짜 막 드라마틱하게 확 줄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나쁘지 않아요. 왜? 다시요. 줄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이분 표정은 괜히 잘못 앉았다. 아직 재수업을 모르셔서 그래요. 재수업은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여기 앉으면 작살납니다. 매번 질문 받고 괴롭힘 받아요. 자, 다시요. 질문을 해주셨죠. 문법 공부 드라마틱하게 줄여야 될까요? 안 줄여야 된다. 이유는 어차피 나오니까. 좋습니다. 우리 파격 변신하고 오신 우리 학생분 한번 여쭤볼까요? 어때요? 줄이실 거예요? 안 줄일 거예요? 이유는?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만약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군무원 준비 학생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군무원은요 합격 목표 점수가 국어적으로 80점 이상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80점 초중반. 그러니까 90점이 아니라 80점 초중반. 이 정도면 군무원 국어에서 시험 잘 봤다. 이 정도면 합격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 군무원은 25문제고 한 문제에 4점씩이거든요. 그러면 한 4-5문제 틀려도 합격 점수가 나온다 그거예요. 우리 수능대로 좀 비유를 하자면 4-5문제 틀려도 1등급.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데 지장 없는 1등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릴 여력이 있다 없다? 있다. 군무원은 틀릴 여력이 있다. 몇 문제 틀려도 내가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 근데 국어는 요즘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는 몇 점 맞아야 될까요? 무조건 90점 이상이에요. 뭐 어떤 분은 선생님 95점 이 정도 난도면 95점 맞아야 되잖아요. 좋죠. 95점 맞으면 더 좋고 100점 맞으면 더 좋은데 확실한 건 뭐냐? 생각보다 그 점수가 맞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요. 90점 이상을 잡으셔도 아무리 쉬운 난도로 나와도 합격 점수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0점 정도, 그러니까 한 문제 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문제 여유가 딱 있고 두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되는 시험이 현재 공무원 국어예요. 그런데 이미 그 문항수를 넘어가죠. 그죠? 이미 그 문항수를 넘어가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이거 사실 한자 한 문제 틀려버린다고 가정한다면 사실 95점 만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한자는 우리가 조금 운도 많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이거하고 이것까지 한다면 그것만 해도 벌써 한 20점이 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세 문제가 됐던 두 문제가 됐던 확실한 건 뭐냐? 여러분들 당락에 영향을 엄청나게 크게 미치는 점수고요.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두 문제가 나오든 세 문제가 나오든 무슨 형? 지식형.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다. 즉 다른 학생들, 공부를 하는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이 티가 많이 나는 영역이 여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생들에게 좀 혼동을 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문법 문제가 이 정도 출제가 됐는데 또 난도도 쉽게 출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오는 건데 제가 전에 뭐 이거 총평 같은 거 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요게 이번에는 문항수가 줄어들면서 난도까지 너무 확 낮아져서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적었는데 만약에 문항수는 줄어들었는데 그중에 한두 문제가 킬러 문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뭘로 난리가 나냐? 야 문법 미쳤다. 문법 때문에 망했다. 내년에는 문법 꼭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학생분들이 꼭 시험을 보고서 뒤따라 다녀요. 그러니까 미리 리스크를 감안하고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게 아니라 시험이 이렇게 출제됐으면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출제됐으면 딱 그렇게. 예를 들면 문법이 쉽게 나왔다. 그럼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문법은 개 쉬워. 그냥 내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돼. 문법 비중 확 줄이고 다른 부분에 에너지 쏟자. 이렇게. 그랬는데 그 애는 또 시험 문제가 문법 문제가 확 어렵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다? 문법 잡아야 끝나. 그래서 문법에만 또 에너지를 엄청 쏟는 거예요. 이렇게 뒤따라다녀요. 그리고서 그 해에 문법 문제는 또 쉽게 출제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돼요?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문항 비중은 고려해 둔 상태로. 맞죠? 이거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문항 비중은 고려해 놓은 상태로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어려운 방향과 쉬운 방향을 다 준비해 두고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온 대로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온 대로 대비를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문법의 비중을 너무 공부 비중을 드라마틱하게 줄이실 필요는 없다. 줄이실 필요는 없고요. 단 예전에는 진짜 좀 지연 말단적인 어떤 이론 그리고 좀 너무 심화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짚으려고 안전하니까 그래야 짚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포인트 위주로 크게 공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선생님 이번에 그러면 문법이 어쨌든 이렇게 줄어들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세부적이고 심화적인 것보단 크게 포인트 위주로 그 부분을 이해를 정말 잘하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면 올해 커리에 그런 방향이 반영되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네, 올해 커리에 반영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 그 커리 종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지 마세요. 좀 이따가 제가 한 번에 쭉 가겠습니다. 미리 언급을 드린다면 제 수업에서 기본 이론이란 게 있고요. 요거예요. 요게 기본 이론이고 그 다음에가 우리 9월 달에 시작하는 심화 이론이고 뭐 이 뒤에 뭐 단원별 문법 기출 쭉쭉 나가는 건데 원래 기존의 제 방향은 이 기본 이론 요게 64강이에요. 이 기본 이론에서 원래는 문법만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본 이론이지 사실은 문법 기본 이론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요게 그리고 요 심화 이론이 요게 32강인데 여기에서 문학 비문학 기본 이론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심화 이론이지 사실 얘네 기본 이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 96강인가요? 96강을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문법, 문학, 비문학 기본 이론을 다 짚은 꼴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기본 이론이에요. 요거를 잘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역시나 그중에서 더 중요한 건 요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수업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요걸 과감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실 요것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요 커리 고민 그리고 뭐 본사와의 커리 여러 가지 논의 이런 것들이 사실 저번 주 정도에 완전히 100% 확정이 됐을 정도로 제가 그 정도로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를 다 오픈을 했는데 저만 사실 저번 주까지도 거의 제 24년 강의 계획이 온전히 학생분들께 제시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최종 결론은 뭐냐?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를 여기로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변화 방향은 어떻게 되냐? 이 기본 이론 64강의 문법, 문학, 비문학 기본 이론을 온전히 다 끝냅니다. 그리고 심화 이론 때는 다른 걸 하겠다라는 거. 요거는 좀 이따 커리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4강을 하고 나면 이것들을 온전히 배우시게 될 거고요. 플러스 이거를 또 압축하는 강의가 있고요. 요거를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32강으로 줄이는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번에 컨셉은 뭐냐면 제대로 한번 배우고요. 압축 그리고 또 압축. 그래서 이따 커리 보실 때 알겠지만 1단계 압축, 2단계 압축 이렇게 단계를 나눠줬을 정도로 압축과 관련된 얘기가 매우 많은 그러한 커리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가 너무 막 세부적으로 심화해서 가는 것보단 제대로 배운 걸 제대로 압축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문법은 이렇게. 그래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에너지를 줄인다기보다는 심화된 부분, 너무 심화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도려내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또는 압축을 통해서 대비해 나가자. 그렇게 올해 그 커리가 온전히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문학을 갑니다. 이 비문학은 원래 많이 출제됐었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출제되죠. 그죠?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사실. 자, 요 비문학은요. 우리가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론 비문학이 있고 그리고 독해 비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론 비문학은요. 말 그대로 비문학의 이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의와 토론의 차이는 뭐 이런 것들. 가언적 산단 논법은 딱 봐도 배워야 풀겠죠. 막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고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 이론을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요 전체 문제에서 한두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배우셔야 돼요. 근데 배우면 돼요. 어디에서? 우리 기본 이론에서. 여기서 아까 문법, 문학, 비문학 다 한다고 했잖아요. 배우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배우면 끝나요. 가언적 산단 논법이 뭔지 배우면 아 그런가 보구나 하고 문제 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이 독해 비문학 이게 거의 대다수고요. 비문학에. 요게 소위 얘기해서 설명문, 논설문 읽고 주제 찾고 근거 찾고 일치불일치 찾고 이런 문제들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수능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 독해 비문학 영역이요. 그렇게 쉽게 잘 성장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독해 비문학을 공부할 때 오해를 하시면 지금 머릿속에 어떤 컨셉을 잡으실 수가 있냐? 저런 비문학들은 마치 영어처럼 아니면 국어도 사실 이런 컨셉을 지향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계세요. 어떤 스킬만 내가 배운다면 이런 유형 나왔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여기 보고 여기 보면 선택지 봐라. 정답 구성되어 있지. 이런 식의 접근법만 알면 내가 깔끔하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와 계신 분이 있다면 일단 그 편견부터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안 돼요. 그게 플러스 알파로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향상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만 배운다면 어떤 문제를 풀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독해력에 비해 드라마틱한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요 노량진 공무원 시장의 국어 강의는요. 다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비문학 강의가. 왜냐하면 정보가 다 오픈돼 있는 시절 아닙니까? 그죠? 제가 다른 사이트에 1타 선생님 강의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제가 에듀윌 국어 1타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도 다른 사이트의 선생님들도 적어도 에듀윌에서 제 강의 정도는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다른 회사 직원분도 적어도 제 강의는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가 이미 만천하에 이 시장에 공개되고 있는 그런 위치들이에요. 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A 사이트의 어떤 A 선생님의 비문학 독해를 한번 봤는데 와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런 방안을 고려해냈을까? 이건 대박이다. 이거를 살짝 내 것스럽게 변용해서 앞으로 나도 이렇게 강의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논리가 다 통용되면서 몇 년 안에 어떤 선생님이 처음 시작했다 하더라도 몇 년 안에 그 논리가 다 통용돼서 다 그렇게 수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수업 들어보잖아요. 제 수업 다르고 에듀윌 내에서 다른 선생님 수업 다르고 다른 사이트 선생님들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뭐다? 그런 스킬적인 접근에서의 명확한 해답이 없기 때문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딱 정말 이 스킬만 배워. 그러면 내 독해력하고 상관없어. 그냥 다 풀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건 읽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알파는 돼요. 플러스 알파는 되는데 그게 본질적 해결점은 될 수 없다. 그러면 본질적 해결점은 뭐와 관련되는 거냐? 바로 꾸준한 독해 연습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 이 독해 비문학을 잘 하려면 정말 매일 데일리 컨셉을 잡고 꾸준하게 공부 기간을 길게 잡고 즉 오늘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시험 보는 그날까지도 매일매일 읽고 풀고 시행착오 스스로 겪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이게 뭐 한두 달 바짝 한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쫙쫙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1년이라는 과정, 반년이라는 과정 꾸준하게 계속 읽고 푸는 연습을 해 나가셔야 돼요. 나름 계속 글을 읽어 나가면서 내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게 최고의 방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시험 보셨을 때 그 근래에서 어떤 글을 읽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읽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스킬이라고 적어볼게요. 이 스킬이 플러스 알파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주제 유형이 나왔을 땐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일치 브리치 나왔을 땐 문단의 이런 구성을 살펴보는 게 선택지 근거를 찾을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 스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면 돼요. 이거 참고로 아까 제가 심화 이론 적어드렸죠. 잠시 거기서 이거 합니다. 이거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 선생님이 이렇게 매일매일이라는 말씀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는 너무 적겠구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보시면 알아요. 문학, 비문학 이 접근 수능형 접근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수능형 접근이라는 게 뭐냐, 어떤 지식 필요 없이 그냥 문제 읽고 풀면 되는 유형. 우리 수능 시험 그렇게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수능형 접근과 관련된 이런 스킬 심화이론에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얘를 덧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교재도 제가 좀 이따가 언급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비문학에서 하나 이슈가 있어요. 올해 2024년 관련 이슈. 뭘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올해 초에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이 인사혁신처거든요. 그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를 했죠. 뭐라고 발표했냐? 앞으로 국어 시험은 추론형, 논리형으로 바꿔나가겠다. 그런 문제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변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추론형, 논리형 문제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요거 들어보셨어요? 좀 전에도 아까 살짝 언급드렸는데 PSAT 시험화 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비문학인데 추론형, 논리형이 심화된 문제들이 PSAT예요. 실제로 지금 5급 공무원 시험 그리고 국가직 7급 시험은요. 국어 시험이 없어요. 타이틀이 국어가 아니라 PSAT입니다. 이거를 봐요. 그러니까 심화된 논리형, 추론형, 독해 문제만 국어 대신에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저걸로 대체해버려요. 지금 우리처럼 막 문법, 문학, 뭐 한자 이런 걸 안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국어 시험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지방직 7급,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요 세 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요 시험을 어떻게 가겠다라고 한 거냐? 요런 느낌이 날 수 있게 바꿔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PSAT 시험으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타이틀은 국어예요. 타이틀은 국어라는 건 뭐다?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틀은 유지하되 여기에 에너지를 좀 더 쏟겠다. 벌써 보이잖아요. 그 변화 방향이. 이해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PSAT 관련한 어떤 우리의 대비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좀 혼동을 주는 시그널이 있었어요. 뭐냐면 작년에 논리형, 추론형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오히려 작년 시험에서는요. PSAT형이라고 볼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됐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시험에서 국가직 9급 빼고 지방직 9급, 지방직 7급에서 PSAT 문제가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대놓고 PSAT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실제 두 시험에서 세 시험 중에서 두 시험에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 요즘 트렌드는 역시 PSAT형으로 국어는 가는 거구나. 비문학은 특히나 그렇게 가는 거구나가 눈에 잡히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아직 우리가 지방직 7급은 안 봤지만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기준으로 본다면 PSAT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학생분들이 또 저한테 질문 엄청 많이 하셨어요. 온라인상에서. 선생님 PSAT 문제 올해 안 보이던데 이거는 그냥 없던 건가요? 이렇게. 왜 안 냈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올해 왜 안 냈냐? 작년에는 차라리 냈어요. 작년에 출제했어요. 요즘 트렌드가 국어가 PSAT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제했어요. 했고 간을 봤어요. 학생들의 반응도 보고. 그리고서
올해 초에 인사혁신처에서 우리 이제 대놓고 좀 이런 유형의 문제들 많이 내보려고 해. 논리형 추론형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1월 달이죠. 뭔 얘기하고 싶을까요? 시험이 4월이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야? 이거 시험 보기 직전에 뭐야? 이거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국어가 뭐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막 엄청 목소리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제가 급격히 올해는 뭐 특별히 바뀌진 않을 거다라고 막 영상까지 찍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2023년 시험,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이었죠. 거기에서는 요 변화의 방향이 1도 반영 안 될 거니까 걱정 말아라. 2023년 시험까지는 그대로 출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워딩을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러면 2024년부터는 바꾸겠다가 아니라 적어도 2023년까지는 그대로 내겠다. 그리고 앞으로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말을 뱉었잖아요. 올해부터는 안 바꾸, 올해는 안 바꿀 거야. 지금 혼란 많은데 1도 걱정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역으로 한 문제도 안 냈다고 봐요. 올해.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몇몇 문제가 왕왕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또 말 바꿨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어떤 책임적 요소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대놓고 PSAT 문제는 뺐다, 배제했다. 그런데 그렇게 배제하겠다라고 한 2023년 시험은 7급은 남았지만 어쨌든 9급 기준으로 끝났다. 그럼 이제 뭐다? 배제 안 한다라는 얘기가 없는 시험의 원년이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24년부터 바꾼다라는 보장은 없으나 확실한 건 올해부터 바꿔도 그 누구도 인사혁신처에게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대비는 해야 된다. 대비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PSAT 시험을 보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PSAT와 관련해서 너무 심화된 뭔가를 배우실 필요,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라이트한 수준에서 우리 PSAT와 관련된 그러한 논리를 가져가시는 건 괜찮다. 그래서 당연히 올해 커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고 올해 제 교재 뭐 좀 이따 설명드릴 뭐 딱잘 비문학 이런 데에서도 PSAT 문제를 더 양을 더 강화해서 넣어놨어요. 개정판에서. 실제 방향이 고러하다. 그래서 이것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심화 이론에서 다룹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 이론에서 다룹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우리 문학 한번 가볼게요. 아직 우리 지금 OT 시즌 1이에요. 아직 시즌 2까지 가셔야 되는, 지금 1인데 42분입니다. 좀만 힘내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 표정은 젠장 2교시부터 들어올 걸. 좀만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에요. 저도 이 OT 할 때 부담스러워요. 아, 또 1시간 몇십 분 동안 또 계속 말을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그래도 해야 됩니다. 1년 OT 때문이에요. 자, 갑니다. 문학이에요. 문학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것도 이론 문학하고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감상 문학. 문학은 독해라는 표현보단 감상이라는 말이 좀 더 적절합니다. 먼저 이론 문학은요. 뭐 예를 들어서 전지적 작가 시점, 직유법, 은유법, 객관적 상관물, 도노법 이런 게 이론 문학이에요. 이론 문학 나오냐? 나와요. 의익점이 뭐냐면 이 이론 문학이, 그러니까 올해 문학 문제가 올해 4문제 나왔잖아요. 뭐 지방직 기준으로 본다면 이 지방직 4문제에서 문학 문제 4문제에서 무려 2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무슨 법, 뭐 소설이면 시점 물어보고, 시면 뭐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가 2문제, 그러니까 거의 절반 비중이 출제됐죠. 그러니까 한두 문제는 꼭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게 막 양이 엄청나냐? 아니에요. 이론 비문학이랑 똑같아요. 깔끔하게 충분히 배울 수 있고요. 제가 기본 이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퍼펙트하게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은유법이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 정확히 못 배우셨거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제시해 드리겠다. 요 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건 역시 나요 녀석이죠. 요게 수능형 문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읽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학이고요. 요 감상 문학은요. 아까 비문학 똑같아요. 얘도 뭐가 항상 중요하다? 매일매일. 요 컨셉이 살 길입니다. 당연히 내가 어떤 낯선 문학 작품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 문학 작품을 읽고 근거 찾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개인적인 시행착오를 역시나 많이 겪으셔야 돼요. 그 방법 말고는 답이 없는 영역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얘는 좀 추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주요 작품 정리입니다.
이게 도움이 돼요. 왜 도움이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게 지금 수능이다 그러면 수능은요 전체 문학 문제 중에서 주요 작품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2023년 수능을 봤다. 문학 문제를 뽑은 다음에 이 중에 주요 작품이 몇 작품일까 그러면 엄청 적어요. 거의 다 여러분들이 모를 법한 중고등학교 때 못 만나본 되게 낯선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것도 역시나 내피셜인데 수능 출제 교수님들께서 출제하실 때 문학을 출제하실 때 뭔가 막 뭐 김소월의 시 막 우리 소위 얘기해서 좀 너무 뻔한 그런 거 말고요. 뭐 현진건의 소설 뭐 이런 거 뭐 김유정의 소설 이런 거 뻔한 거 말고 좀 트렌디한 좀 낯설 법한 그러한 작품들을 냈을 때 좀 교수님 학계 본인 입장에서 좀 핫하다는 이미지와 느낌을 가져가시는 듯해요. 이건 제 썰입니다. 개인적인. 그래서 그런지 너무 과하게 주요 작품을 배제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 수능은요. 주요 작품 정리가 특별히 필요 없어요. 단 EBS 연계가 되니까 EBS 작품을 정리하는 건 도움이 되겠죠. 하여튼 수능은 그러한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 문제에서 절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는 주요 작품으로 나오고 3분의 1이 비주요 작품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뻔한 작품으로 출제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고전 소설이다 그러면 김만중의 구운몽 뭐 이런 것들 아마 구운몽이라고 하는 작품 정도 못 들어보신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극히 일부 학생들만 뭐를 구웠다는 거지 뭐 요 정도 이런 드립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지금 많은 학생분들이 좀 실망과 좌절 어떤 분노 이런 것들 느끼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1년 서로 관계가 원활합니다. 어쨌든 이런 구운몽 이런 것들 못 들어보신 분은 없잖아요. 그죠? 뭐 김유정의 봄봄 뭐 이런 거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 정도 못 들어보신 분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런 주요 작품들 위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 두면요. 도움을 받죠. 물론 정리 안 해도 읽고 풀 수 있게 나와요. 이걸 내가 모르는 작품이었어도 그냥 읽고 풀면 돼요. 그렇게 출제됩니다. 그런 게 수능형 문제거든요. 그런데 알면 당연히 너무나 쉽고 너무나 정확하고 체감난도 낮아지고 시간도 빠르죠. 무조건 도움된다. 특히나 진짜 도움되는 영역이 어디냐? 문학에서 고전이죠. 고전이고요. 고전 중에서도 특히나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도움이 돼요. 고전 시가. 우리 뭐 언뜻 막 향가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시조 뭐 이런 것들 아실 거예요. 고려 가요 언뜻 중고등학교 때 기억. 중세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고 풀고 싶어도 문제가 뭐냐? 못 읽어요. 그러니까 못 풀 수 있는 부분이고 체감난도 너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 그 어떤 문학 영역보다 요 영역이 주요 작품 돌려 쓰는 비중이 거의 대다수예요. 너무 뻔한 작품들로만 돌렸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요 작품 정리해 놓잖아요. 내가 아는 고전시가 작품 그냥 그거 읽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미리 좀 땡겨서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 아까 심화 이론 있었잖아요. 여기서 아까 뭐 한다고 했죠? 하나 언급은 드렸는데 뭐? 그래서 비문학, 문학, 스킬. 그죠? 이런 문제 나왔을 땐 이렇게 보고 시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정답이 구성될 확률이 높다. 이런 스킬. 그죠? 요 심화 이론에서 스킬도 하는데 플러스 뭐를 하냐? 요게 아니라 정확하게 요겁니다. 기존의 작년까지는 요것만 정리했거든요. 근데 요게 아니라 요거 고전 소설도 들어가죠. 요거까지 같이 주요 작품을 정리해줘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심화 이론을 들으면 문학, 비문학, 수능형 문제 푸는 스킬, 접근법도 배울 수 있고 플러스 고전 소설, 고전 시가 메인 작품을 수업 시간에 같이 정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현대 문학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한다면 현대 문학은요. 현대시, 현대소설 요게 특강으로 정리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무료 특강으로 정리가 됩니다. 물론 현장 강의로 진행하진 않아요. 제가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찍을 겁니다. 본사 가서 스튜디오에서 앞에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이거 뭐죠? 배우셨죠? 그렇죠? 이렇게 아무도 대답 안 했는데 카메라 보면서 혼자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찍어서 이게 무슨 맛보기 느낌이 아니에요. 딱 요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30강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현대시, 현대소설 주요 작품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 특강으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온라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컨셉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필수적으로 제가 해야 된다고 했죠? 이건 필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문학이 읽고 풀 수 있게 어쨌든 나오니까 나 현대시, 현대소설 이런 거는 따로 내용적으로 정리 안 해도 읽고 푸는 수능적 감이 좋아. 나 옛날에 수능 때도 문학 잘했어. 뭐 그 작품을 알아서 풀었던 게 아니야. 그냥 읽고 여기서 뭐 화자의 느낌이 어때? 서술자의 느낌이 어때? 뭐 그랬을 때 나 그 느낌 잘 찾아. 이러신 분들은 굳이 이거 32강 힘들게 들을 필요 없죠. 그죠? 그런데 나는 문학 자체가 약해.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안 되나. 사실 현대 소설, 현대시 여기서도 엄청나게 틀려. 수능 때도 그것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 현대시가 더 문제였어.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거를 들으시면 돼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부담 없게끔 구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들으실 수 있게끔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것도 기다려 주시면 된다. 이것도 뒤에 커리표 보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문학 비문학 스킬 플러스 고전 현대 주요 작품 정리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학도 완성. 그다음 마지막 어휘 한자 파트거든요. 어휘 한자 파트. 죄송한데 일어서서 가실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고통의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어휘 한자인데 우리 어휘는요. 예전에 우리가 문제 시대던 게 소위 얘기하는 고유어휘, 낯선 어떤 고유어휘. 2021년에 출제됐던 반나절. 요게 하루 낮 시간 동안에 쿼터 개념이냐 하프 개념이냐 이거 가지고 냈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시리즈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요즘에 많이 지양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유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부의 영역이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빼놓으셔도 돼요. 빼세요. 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휘는 그냥 단순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 반나절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지방직 기준으로 본다면 지양, 지향 뭐가 추구하는 거고 뭐가 안 하겠다는 건 그 수준이에요. 그냥 우리 한국어 네이티브적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기본 일상 어휘인데 초등학생들은 안 쓸 법하고 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만 돼도 쓸 법한 그 정도 어휘 있죠.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엄밀히 말하면 그런 시리즈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나 뭐 요 정도 아니면 뭐 정말 뭐 학문적 지식이 엄청 높지 않아도 뭐 우리가 성인들이라면 충분히 알 법한 그런 어휘인데 좀 헷갈릴 법한 그런 어휘들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문법 영역에서 57항 거기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어휘 문제들이. 그래서 특별하게 어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없다. 그러면 신경 써야 될 건 뭐다? 한자입니다. 이 한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자성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한자어 문제가 있습니다. 요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뭐 뭔지 아시죠? 그런데 꼭 대비하셔야 돼요. 요게 이번 국가직에선 출제됐고 지방직에선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나오고 어떨 때 안 나온다? 안 나올 때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안 나올 때가 가끔 있긴 있어요. 원래 그래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안 나온 게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런데 이게 둘 중 시험 하나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하나는 안 나오는구나 오해예요. 아니면 뭐 또 지방직은 안 나오는가 보다 오해입니다. 언제 어떤 녀석이 나오고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저와 함께 심화 이론에서 제가 매주 숙제 내드리고 매주 시험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교실 내에서 시험은 안 보지만 시험지를 계속 나눠드리고 심지어 그 시험을 언제까지 보냐? 여러분들 내년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그 주까지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릴 정도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제 커리를 막 배제하면서 나 사자성어 안 할 거야. 죽어도 안 할 거야. 왜 나를 시켜? 나는 안 하고 말 거야. 이런다면 완성이 안 되시겠지만 정상적으로 그냥 탐쌤 수업을 믿고 탐쌤 참고로 저예요. 제가 탐쌤입니다. 탐쌤 수업 믿고 그냥 열심히 커리를 밟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면 완성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요 녀석 한자. 양도 워낙 방대하죠. 방대한데 요 한자 자체를 정규 커리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요게 아시겠지만 제 수업으로 좀 유명한데 한자 특강, 딱잘 한자 특강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좀 의의점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작년까지는 한자 특강이 몇 강짜리였는 줄 아세요? 이 들으면 충격 받으시는데 60강. 요게 한 주에 3강씩밖에 못 해가지고 한 주에 3강씩 현장 강의 촬영이다 보니까 몇 달 동안 했었냐면 5달. 별이 5개 그 느낌 5달. 너무 길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길게 한 거냐면 한자가 이게 원체 방대하고 원체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그래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 하신 한자 안에 인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만큼 국가직, 지방직 정답 선택지 당연히 다 적중이에요. 제가 광고를 많이 안 할 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인하려면 사실 범주를 좀 넓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갔던 건데, 문제는 뭐냐? 그 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학생분들이 너무 또 부담을 갖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요즘 한자 문제가 그래도 좀 꽤 쉽게 출제되는 경향성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좀 더 추려서 알짜로 2달 과정으로 커리를 한자 특강을 바꿨어요. 제가 그래도 에듀윌에서 강의한 지가 진짜 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줄인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예를 들면 이거 한자 특강 좀 커리 좀 줄이시는 게 어때요? 뭐 다른 사이트에 어떤 선생님 커리 보면 뭐 한 달 완성 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 이게 듣기 좋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한 달 완성시켜 줄게. 딱 이렇게. 한 달만 들으면 돼. 뭐 16강, 뭐 20강, 15강 완성.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했으면 한 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 논리예요. 그냥 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했으면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시험 문제 푸는데. 그러려면 이 정도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엔 좀 그거 실속이 없는데 공부만 한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날리던 꼴이 되는데 이게 제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길게 가고 그래서 그거 부담스러워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어떻게 내가 60강을 한자로만 이래서 안 들으신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이 한자 난도가 좀 낮아지고 좀 더 쉽고 그냥 더 일반적인 한자들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변호사의 사가 선비사냐 뭐 아니면 뭐 일사자냐 스승사자냐 이 정도 수준의 변별 문제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줄여보려고요. 줄여서 요거를 2달 과정으로 줄일 겁니다. 그래서 2달 과정으로 줄이고 그러면 원래 60강짜리 압축한 거죠? 요게 1단계 압축인데 그거를 16강으로 제가 아마 규정해 놨을 건데 16강으로 또 2단계 압축을 할 거예요. 그렇게 압축을 통해서 나중에는 아주 작은 강의로 여러분들이 한자를 완성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한자 특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우리 언제였죠? 19일이었나? 6월 19일 날 들으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 쏘면서 여기 현장에서 학생분들께 딱잘 한자 특강 무료 특강을 진행했어요. 무려 60단어를 그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강사면 어떤 강자에 어떤 사자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게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60단어짜리를 무료 특강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7월 7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쯤 되나? 하여튼 그 정도. 7월 7일에 에듀윌 노량진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듀윌 공무원 홈페이지 말고 이 노량진 학원에서 한 수업이기 때문에 노량진 공무원 홈페이지에 무료 특강으로 업로드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한자 특강을 하면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얘기구나라는 걸 느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은데 이번에 커리가 매우 짧아졌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다라는 강력 추천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어의 영역과 관련된 그리고 2024년 이슈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요게 스텝 1 끝났고요. 스텝 2 스텝 2는 짧아요. 스텝 2를 우리 가는데 요거와 이제 관련이 됩니다. 자, 일단 한 장을 넘겨봐 주세요. 그러면 정규 강의 커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칠판 잠시 봐주시면요. 그 프린트물이랑 칠판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이론으로 시작합니다. 이 기본 이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법, 문학, 비문학 전체 다 우리가 배우는 이론이에요. 열심히 따라주시면 돼요. 이번 7, 8월 달 강의고요. 아시죠? 오전에 오늘 그리고 내일도 오전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전, 월요일 오전, 화요일 오전 수업이 국어 기본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뭘로 가실 거냐? 심화 이론으로 가실 겁니다. 요 심화 이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스킬. 그죠? 비문학, 문학, 스킬 플러스 고전 문학 주요 작품 정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다 아까 우리 짝을 이루던 게 무료 특강. 그죠? 현대 문학 무료 특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변화점인데 원래 작년까지는 여기가 기출이 왔었어요. 그런데 저 혼자만의 커리가 아니에요. 에듀윌 자체에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여기가 단원별 문풀로 가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풀로 간 다음에 뭐 기타 문풀이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가는 과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논리가 어떻게 바뀐 거냐? 순서가 왜 바뀐 거냐면 원래 논리는요. 이론 제대로 배우죠? 그 다음에 이 이론이 어떻게 실제 출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이 단원별 문풀이 기출보다 뒤에 있었던 이유는 얘가 우리 단원별 문풀 나중에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가 됐던 수업이 됐던 심화된 영역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문제도 있고요. 심화된 문제들도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나중에 배우는 게 낫다 이런 컨셉이었는데 순서가 단원별 문제 먼저 가고 그러니까 이론 배우고 여기에 일반적인 문제, 심화된 문제들 한번 배울 것들 사설 문제들로 한번 연습해 보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기출 정리하면서 아 기출에 이렇게 심화된 문제도 들어왔고 일반적인 문제도 들어왔구나를 한번 느끼면서 기출을 분석하고 그 다음부터 모의고사 뭐 아니면 뭐 집중 연습, 집중 훈련 막 제가 이렇게 넣거든요. 그런 것들 해 나가라 이렇게 컨셉을 잡은 겁니다.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에듀윌 자체에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올해 커리는 여기가 뒤집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원별 문풀 먼저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서 이해되시죠? 기본서. 근데 우리 초반에는 문학, 비문학 기본서는 안 써요. 여기 먼저 문법 먼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기본서 먼저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학 기본서 가져오세요 하면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뉘었고요. 심화 이론도 기본서 플러스 교환이니까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기본서 교재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원별 문풀 에듀윌 교재 역시나 제가 저자입니다. 그때 가서 24년판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걸로 열심히 해 주시면 되고요. 기출 역시나 이것도 제가 저자입니다. 에듀윌 기출 문제집으로 열심히 해 주시면 되고 여기 기타 문풀들은 에듀윌 출판사 교재는 아니지만 제 사설 교재로 출간이 된다. 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기본 이론은 뭐 우리가 크게 특별히 이슈되는 부분은 저 단원별 문풀이랑 순서 바뀐 것 빼고는 특별히 없어요. 그러면 역시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특강이랑 이제 교재 관련된 얘기를 한번 볼 텐데 3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특강 커리. 먼저 우리 7, 8월 달에 거기 뭐가 있냐면 딱잘 하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내일 화요일 오후에 개강을 합니다. 내일 오후에 가는데 이 오후라는 게 2시에서 6시인데 저는 5시입니다. 2시에서 화요일 내일이에요. 내일 2시에서 5시에 하프 모의고사인데 이게 지금 작년 거거든요. 이거는 올해 교재는 아닌데 아마 이거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이제 올해 판이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작년 거 갖고 계신 분들 새로 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요거 프린트물 해드릴 거예요. 프린트물 해드릴 거니까 이게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몸만 오시면 되는데 요거를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요. 자습 교재였어요. 요게 컨셉이 어떠냐면 요게 작년 기준으로는 하프 모의고사 24회분이었거든요. 요 컨셉이 뭐냐면 한 주에 3회분씩. 하프 모의고사라는 건 10문제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10문제인데 그 안에 문법, 문학, 비문학 다 고루고루 들어가 있는 거. 요 10문제짜리 하프를 일주일에 3회. 그러면 3 곱하기 2달, 8, 3, 24. 그래서 2달 동안 기본 이론 들으시면서 자습으로 열심히 하세요.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 하프 모의고사 순서, 그러니까 뭐 1회, 2회, 3회, 4회 그 순서가 기본 이론 순서에 맞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기본 이론을 지금 앞부분 배우면 앞부분 모의고사 푸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의도된 교재거든요. 그래서 자습으로 그렇게 모의고사 감도 익혀 나가세요. 이렇게 드렸던 건데 올해부터는 요거를 특강으로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특강을 넣는 이유는요. 일단 우리 학생분들이 기본 이론을 따라오시면서도 같이 이 수업을 통해서 내용 정리도 할 수 있고 플러스 누굴 위한 배려이기도 하냐? 사실 여기 재수생분들. 이 재수생분들 같은 경우는 N수생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론만 듣고 있기는 아 내가 지금 재수생인데 지금 이론만 듣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지금 뭐 이 이론 내가 저번에 작년에 선생님 수업으로 다 들었던 건데 라고 하신다면 일단 제 추천 뭐냐? 기본 이론은 이론으로 들으세요. 재수생이어도 이번에 기본 이론에서 어쨌든 문법, 문학, 비문학 한 번에 다 정리하잖아요. 한 번에 정리하세요. 여기 지금 재수생이라 재수업,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들으셨던 분들이라도 들으세요. 강력 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7월 달에 듣는 게 왜 중요하냐? 일단 다른 애랑 다르게 7월 달, 8월 달에 문법, 문학, 비문학 세 영역 다 정리할 수 있고요. 플러스 7월 달에 에너지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사실 이게 1월 달, 뭐 3월 달하고 느낌이 달라요. 이 7월 달, 8월 달은요. 나 할 수 있어. 나 할 거야. 해내고 말 거야라는 여기 초시생분들의 에너지를 우리가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따라온 것만으로도 어떻게 되냐면 살짝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흥분 상태, 아주 좋은 건전한 흥분 상태가 유지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험 끝나고 나셔서 한 달 동안을 루즈하게 보내신 분들 계세요. 실제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그거 감정 끌어올리기에 딱 좋은 게 기본 이론 따라가는 거예요. 국어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목들 기본 이론 따라가시면 확 올라와요. 저도 이거 기본 이론 하면서 확 올린 에너지로 1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수생 분들도 이 기본 이론은 꼭 따라오셔서 문법, 문학, 비문학 다 정리하셔라. 그리고 플러스 재수생 분들은 재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1차적으로 먼저 고려한 거거든요. 이거 오시면서 문풀을 같이 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문학, 문법, 비문학 내용을 또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기본 이론을 또 정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을 바로 내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개씩, 한 주에 3개씩, 8주. 그래서 24회. 근데 올해 모의고사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4회분이 들어가 있어서 총 28회분으로 모의고사 나올 거예요. 요 교재가 다음 주에 나올 건데 그중에 요 24회분 요거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따끈따끈한 내일 우리가 개강하는 하프 모의고사 좀 말씀드렸고요. 거기 2023년 9월 10월에 보면 딱잘 한자 특강 1단계 합격 아까 말씀드렸죠? 32강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원래 60강짜리인데 거의 절반 느낌으로 줄여볼 거고요. 그 오른쪽에 11월 달 보시면 2단계 압축으로 16강으로 이렇게 더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똘똘 뭉쳐볼게요. 이거를 막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9월 10월 칸의 아래쪽에 보면 딱잘 문법 특강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작년에는 교재가 딱잘 난도 중하, 난도 중상 이렇게 2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000문제 가까이 800문제 이런 느낌으로 나왔었는데 올해부터 문법이 너무 디테일한 건 우리가 안 짚기로 했잖아요. 그죠? 너무 심화된 건 안 짚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 권으로 줄여서 나와요. 그냥 딱잘 문법 교재가 한 권이에요. 딱 대표성 있고 아주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다라는 문제들로 엄선해서 출간이 될 겁니다. 그냥 한 권으로 딱 줄어드니까 그 한 권과 관련된 수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혹 이 수업을 안 들으실 거면 스스로 딱잘 문법 문제 사셔서 푸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같이 오실 분들은 같이 오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맨 아래쪽 보면 딱잘 기본이론 1단계 압축 있죠? 그 오른쪽에 보면 딱잘 기본이론 2단계 압축 있죠? 이 1단계 압축은 문법만 압축하는 거예요. 32강으로. 그런데 2단계 압축은 문법, 문학, 비문학, 그러니까 우리 64강짜리 기본이론 컬이 있죠? 이거를 32강으로 완전히 줄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좀 오해 마세요. 우리가 자 여기 잠시만 봐주세요. 화가 있을 때 오전 수업, 오후 수업, 오전 수업, 오후 수업 있을 때 현장 강의 기준으로 여기가 정규 강의예요. 그리고 여기가 특강이거든요. 재수업 국어 기준으로.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오전을 다 기본 이론을 하죠. 7, 8월 달에. 그죠? 근데 9월 달 가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심화 이론, 단원별 문법 이렇게 커리를 밟는 용어로 바뀌고요. 둘 중에 하나의 수업이 뭘로 가는 거냐? 요 압축 수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특강으로 되어 있지만 현장 강의 학생분들은 기본 이론 압축, 요 1단계 압축, 2단계 압축이 다 정규 수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특강이 아니다. 현장 강의 학생들에게는. 이해되십니까? 현장 강의 학생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다 들어오세요. 이거 압축해서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64강으로 풀로 듣고 여기에서 압축하고 또 그 다음 거리에서 한 번 더 압축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표상으로는 이게 인터넷 강의까지 다 포함된 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특강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무료다. 그러니까 정규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국어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심화, 단원별 문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렇게 할 거다. 아니면 여기가 심화, 단원별 문풀 나가고 여기가 이 압축, 기본이랑 압축 나가게 될 거다. 요일은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 다른 선생님들과 좀 조율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될 거고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이게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압축, 2단계 압축 요거는 온라인 학생분들에겐 특강이고 그리고 현장 강의 학생분들에겐 그 수업료까지 이미 지불해 놓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야죠. 당연히 수업료 지불한 거와 관련된 게 수업이 진행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봐 주시고요. 그 뒤에 트렌디 모의고사 해가지고 국가직 지방직 그렇게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파이널쯤 가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한 장 더 넘기시면 오쪽에 교재 안내가 있습니다. 교재.
거기 보시면 딱자리라는 게 딱 이것만 잘하면 합격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번 2024년 딱잘 하프 모의고사 7월 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출갈될 예정이고 아까 하프 모의고사 수업 말씀드렸죠. 그리고 2번 2024년 딱잘 비문학 그리고 2024년 딱잘 문학 요거 있어요. 요게 데일리 컨셉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딱잘 비문학, 딱잘 문학 같은 거 이건 진짜 엄청 많이 팔린 교재예요. 이게 1세 팔면 1세를 만들 때 몇천 부를 찍는데 그게 막 몇 세 팔려요. 실제. 그 정도로 학생분들이 정말 많이 푸시는 건데 데일리 컨셉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비문학이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1일차에 풀 거, 2일차에 풀 거. 비문학 기준이다. 하루에 4문제. 하루에 4문제 120회분. 그럼 이게 어떤 컨셉으로 만든 거냐? 일주일에 5번. 그럼 5일이죠? 5일. 그리고 한 달이면 5, 4, 20. 20회죠? 20일. 20회가 한 달 분량이에요. 그럼 120회면 6달 분량이에요. 6달 동안 데일리 컨셉으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 두께가 이렇습니다. 엄청 두꺼워요. 호신용으로도 가능해요. 누가 뭐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호신용으로 벽돌 대용으로 쓸 수도 있다. 하여튼 그렇게 두껍고요. 딱잘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회차에 따라 다른데 많은 회차는 하루에 8문제까지. 하루에 8문제. 현대시 2문제, 현대소설 2문제, 고전시 2문제, 고전소설 2문제. 8문제. 8문제를 요게 80회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4달 동안 풀 수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두꺼워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딱잘 문학, 딱잘 비문학이고요. 요 교재는요. 여러분들이 뭐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냐? 데일리로 하는 거죠. 데일리로 하는 건데 사실 사설의 수능 문제집들 뭐 매삼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매삼문 이런 걸로 해도 되는데 왜 제가 이 교재를 만들었냐면 옛날에는 그런 문제집 그냥 풀라고 했어요. 매삼비 사세요. 매삼문 사서 풀어보세요 했는데 난도가 너무 높아요. 수능 그 문학 비문학 문제가 우리 공무원 시험 난도에 안 맞게 너무 막 천장을 뚫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킬러 문항이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막 비문학 이거 배경 지식 없이는 도저히 이거 그 자리에서는 읽고 못 풀겠는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하시다가 워낙 포기를 많이 하셔서 문제집 풀다가 수능형 이대 난도를 공무원에 맞게끔 근데 공무원보다는 조금 어렵게끔 쭉 낮춰서 조정해 놓은 그 교재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께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교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 교재를 샀다. 딱잘 비문학, 딱잘 문학을 샀다. 그러면 먼저 한 1, 2, 3회 정도, 3회분 정도를 시간을 재면서 푸세요. 내가 이걸 푸는데 몇 분 걸리지? 1회, 자 시작. 좀 숨가쁘게 빠르게. 단 샤프로 푸세요. 그리고 시간 딱 보더니 몇 분? 2회 시작 몇 분? 3회 시작 몇 분? 그러면 시간이 나오죠? 그럼 내가 한 회분 푸는데 평균 시간이 계산됩니다. 그럼 그게 내가 앞으로 기준점이 되는 시간이에요. 일단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는 그 다음 해부터 푸는 거예요. 풀 때 그 시간을 차차 줄여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시작점인 거죠. 그리고 샤프로 풀었어요. 바로 채점하지 마시고 시간 재고 푼 거잖아요. 시간 재고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채점하지 마시고 시간 안 재고 온전히 읽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답 확인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2번 풀라 그거예요. 2번 풀고 그 다음에 정답 보면서 해설을 봅니다. 이해되시죠? 아니면 여기다가 조금 더 에너지를 쏟으실 수 있는 분은요. 시간 재서 풀죠? 그 다음에 온전히 읽고 풀어요. 그 다음에 정답 근거, 오답 근거를 밑줄을 정확히 한번 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 1번의 선택지 1번 근거, 1-2, 1번의 선택지 2번 근거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근거를 찾으려고 또 밑줄까지 한번 거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시죠? 확실한 건 뭐다? 2번 풀자. 그러면 2번 풀라고 샤프로 푸는 건가요? 네,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문학이면 6개월 그리고 문학이면 4개월 코스잖아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풀었죠? 그 다음에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풀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6개월짜리이기 때문에 6개월 전에 풀었던 지문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억은 조금 나더라도 막 이거 읽고 풀었던 건데 두 번째 푸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 옛날에 풀었던 거라. 그래서 2바퀴 돌려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문학 2바퀴, 비문학 2바퀴 돌릴 거니까 데일리 컨셉으로 샤프로 풀어두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녀석의 출간이 지금 7월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7월 말에 2024년 버전을 사셔도 되고 2023년 버전이랑 30% 내외 차이밖에 안 나요. 그 문제 바꾼 게 30% 내외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현재 2023년 버전으로 미리 사셔서 풀어 나가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7월 말까지 기다리셨다 사셔도 되고 지금 출간되어 있는 작년 교재죠. 근데 뭐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걸 사셔서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1도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딱잘 트렌디 모의고사 역시나 파이널쯤 되면 말씀드리고요. 4번 2024년 딱잘 문법 8월 말에 출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거 별표까지 전하죠. 개인 유튜브 채널 안내. 행정학 윤세현 선생님 수업 들으신 분들 여기 좀 많이 계실 건데 그 선생님과 제가 매우 친합니다. 그래서 그 형님과 제가 유튜브를 개설했고요. 연습 방송 겸 한번 진행해 봤어요. 6월 30일 날 바로 엊그제 이제 금요일 날 진행해 봤는데 라이브로 무려 몇 분이 오셨냐면 첫 방송인데도 7분이 라이브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7분이. 근데 사실은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검색해도 안 나와. 왜냐면 영상을 안 올렸어요. 아직 지금 이제 만들고 있어요. 꾸미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상은 업로드되어 있는데 이제 꾸미고 이번에 그 채널 이렇게 홈페이지도 이렇게 좀 꾸미고 그거를 이제 외주업체 이번 주에 맡겨요. 그래서 급하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방송용 했는데 무려 7명, 피크텐 10명까지도 들어오셨다. 근데 가족분들한테도 거의 홍보를 안 했어요. 그냥 연습 방송 말 그대로 연습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진짜 본방은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게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과 1시간 반 정도 라이브로 소통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럼 이걸 왜 금요일 밤 11시에 아주 이 중요한 이런 시간에 왜 세팅을 해놨냐? 이게 공무원 또는 여러 수험생들, 수능이 됐던 여러 수험생들의 쉼터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죠? 그러면 10시까지 보통 자습하시죠? 집에 돌아가시면 보통 한 11시쯤 되시죠? 그쯤 한 주를 나에게 좀 열심히 공부한 나에게 좀 편안한 시간을 좀 주자. 그래서 그 11시부터 좀 편하게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또 이 선생님들과 함께 보고 싶진 않지만 일주일 동안 봤지만 또 거기서 라이브 소통을 하면서 거기서 공부 얘기나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재밌게 대화 나누고 그렇게 소통하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도 있는 줄 아세요? 소개팅 프로그램도 진행했어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시스스 검색하시거나 윤세훈 시스스, 배영필 시스스 검색하시는데 구독 좀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셨군요. 윤세훈 선생님이랑 저랑 만들었거든요. 스스 이렇게 시옷 스스. 그래서 앞으로 절 보면 그냥 스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고 스스 그러면 스스 이렇게. 자 어쨌든 가서 보면 손발 더 오그라들어요. 가서 실제 한번 봐주시고 이거 구독 열심히 해주시고 좋아요도 열심히 눌러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정말 본방이거든요. 그 본방에서 우리 학생분들 좀 재밌게 스트레스 푸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 부탁드리고 온라인 학생분들도 열심히 그리고 홍보 부탁드리고 꼭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1000명이 넘어야 여러 가지 커뮤니티도 열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풀리는데 지금 20명인가 그래요. 구독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질의 컨텐츠 이제 시작이지만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우 지금 몇 시일까요? 10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혹시 제가 지금 너무 급하게 말씀드리나 저도 조금 빼먹은 부분은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학생분들도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교시 바로 쉬었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